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보. 도보는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논쟁의 시발점이었다. 전 다윈의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남북전쟁 발발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게 없죠. 도보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양분됐다. 갈등은 심각했다.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지방 소도시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갈등의 조짐은 학교에서부터 나타났다. 한 학생이 영장류에서 진화하는 인간을 대형 벽화로 그린 직후였다. 멋진 작품이었어요. 예술적으로도 훌륭했죠. 전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생각에 불쾌해진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벽화는 과학실에서 사라졌고 폐기됐다. 불길은 지역 교육위원회에도 번졌다. 학생들이 다윈의 진화론만을 배우는데 분개한 몇몇 교육위원들은 이른바 지적 설계론도 생물 시간에 함께 가르치라고 요구했다. 다른 이론들을 배제한 채 진화론만 가르치는 건 사기라고 봅니다. 지적 설계론이 사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의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우롱하는 얘기죠. 도보 주민 11명은 지적 설계론 수업을 막기 위해 지역 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모든 미국 언론의 눈길은 도보에 쏠렸다. 도보가 진화론 대 창조론 공방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공동체는 깨졌고 이웃끼리 싸웠죠.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보가 둘로 갈라진 가운데 연방법원에서는 지적 설계론이 과학적 이론인지 종교의 산물인지를 판단하게 됐다. 도보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에 영향을 주게 될 재판이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의 싸움이었죠.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이 정면으로 맞붙었던 법정으로 들어가 보자. (2004년 10월)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도시 도보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Today, the teachers in a rural Pennsylvania town became the first in the country required to tell students that evolution is not the only theory. 도보 지역 교육위원회가 논쟁이 분분한 가설 지적 설계론을 고등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적 설계론이란 유기체들의 구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진화만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모든 생명체들이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 창조됐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적 설계론이 참신하고 대담한 과학적 이론이며 진화론을 전복시킬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적 설계론은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증의 바탕을 둔 과학이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이론이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과학적이라면 그걸 비판하는 이론도 과학의 한 영역이 돼야 합니다. 도보 교육위원회는 과학 교사들에게 1분짜리 성명서를 수업 시간에 읽어주라고 지시했다. 진화론에는 과학적 혈함이 존재하며 지적 설계론은 진화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성명서는 지적 설계론을 다룬 교과서 판다와 사람을 읽어보는 게 좋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많은 도보 주민들과 대다수 미국 과학자들은 도보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경악했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탈을 쓴 종교이며 진화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지적 설계론의 목표는 미국의 기독교 국교화예요. 지적 설계론은 조금 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는 것을 모두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보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건 몇 년 전이다. 여긴 원리주의적 성향의 교회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믿도록 배운다는 게 전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신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저는 그것만 알면 돼요. 펜실베니아의 주도 해리스버그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도보는 조용하고 아담한 도시다. 도보의 인구는 2만 정도고 교회는 10여 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하나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느낀 사람 중 하나는 버사스파였다. 40년 가까이 도보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친 그녀는 2003년 봄 도보 지역의 부교육감한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수업이 다 끝난 뒤 제 교실을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는 교육위원회 위원 중 하나가 동등한 시간을 요구한다고 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진화론과 창조론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길 바란다고요. 전 문제를 감지했어요. 문제를 제기한 교육위원 앨런 본셀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본셀 같은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 안 됐으며 신이 엿새 만에 모든 생명체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창조했다고 믿는다. 대다수 기독교 단체들은 수십 년 전 진화론과의 싸움을 중단했지만 많은 창조론자들은 아직도 진화론을 기독교의 적으로 본다. 미국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법정 싸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최초의 법정 싸움은 1925년의 스코푸스 원숭이 재판이었다. As I told you yesterday, Darwin's theory tells us that man evolved from a lower order of animals. 테네시주의 고등학교 과학교사 존 스코푸스가 진화론을 가르치다 주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I hereby place you under arrest. 스코푸스 재판은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다. 재판은 $100의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후 30년간 미국의 과학 교육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재판 이후 교과서 발행인들은 진화론이 너무 논쟁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게 됐고 교과서에서 진화론 관련 내용을 빼버렸어요. 교사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울 수가 없었죠. 스코푸스 재판의 타격은 1960년대가 돼서야 사라졌다. 교과서가 다시 진화론을 다루기 시작하자 창조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도 교과 과정에 넣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30년간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진다. 법정 공방은 1987년을 고비로 수그러들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창조론을 가르치는 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의 과학 교사들은 진화론과의 형평성을 위해 창조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도 미국 공립학교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건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도보의 교육위원 앨런 본셀은 은퇴 경관이자 동료 교육위원인 빌 버킹엄을 교과과정위원회장으로 임명했다. 버킹엄은 교과서 선정에 관한 요구 사항들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중3에 해당하는 고학년 생물 교사들은 미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를 신청했지만 버킹엄은 그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사들이 신청한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진화론으로 도배되어 있더군요.
다윈의 이론이 소개된 지면은 무려 12에서 15페이지나 됐어요. 모든 지면에 그 이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2챕터에 한 번은 다윈이 보였죠. 다른 이론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여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버킹엄은 그 교과서를 승인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교과서 주문을 보류했다. 버킹엄은 왜 다윈의 진화론에 반감을 느꼈을까? 찰스 다윈은 1859년 출판된 종의 기원에서 처음으로 진화론을 소개했고 이후 진화론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진화론은 20여 년간 진행해온 연구의 결과물이다. 비구로 항해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구였다. 비구로 탐험에서 다윈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동식물 수천 종의 표본을 수집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다윈의 관심을 끈 건 무엇보다 남아메리카의 콜론 제도, 즉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수집한 여러 종류의 새 표본이었다. 다윈은 그 새들이 휘파람새, 딱따구리, 핀치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모두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새는 벌레를 먹었죠. 어떤 새는 작은 씨앗을 먹었고 어떤 새는 커다란 씨앗을 깨서 먹었습니다. 새들의 생김새, 부리 모양, 생활 방식도 각각 달랐죠. 조류학자에게 새들을 보여준 다윈은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 다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명한 조류학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핀치야. 이건 딱따구리가 아니라 핀치고 이건 휘파람새가 아니라 핀치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들은 왜 그렇게 각각 다른 특징을 갖게 됐을까? 다윈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각 개체가 한정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고 생각했다. 같은 종 내의 다른 새들보다 약간 큰 부리를 달고 태어난 새를 예로 들어보자. 큰 씨앗이 많은 섬에 산다면 이 새는 생존이 좀 더 쉬워진다. 여러 새들을 거치며 부리가 큰 새들은 생존과 번식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부리가 큰 새들이 부리가 작은 새들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길 가능성도 높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다. 자연의 힘, 즉 갈라파고스 군도 각 섬의 환경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개체들을 선택해내기 때문이다. 다윈은 장기간에 걸친 자연 선택이 새로운 종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다윈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종들은 고정된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 선택을 통해 종들이 분화할 수 있다는 원칙이죠. 다윈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동식물은 물론 인간까지도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래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를 변이를 수반하는 유전이라고 불렀다.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가지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상의 모든 종은 궁극적으로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기본적으로 가계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의 한쪽 가지일 뿐이고 바로 이 때문에 영장류와 닮은 것이죠. 좀 더 내려가면 포유류와의 유사성, 그 다음에는 파충류와의 유사성, 그 다음에는 양서류, 어류, 결국 미생물과의 유사성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이어져 있죠.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진화라는 나무의 한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을 가졌다는 생각은 다윈의 가장 탁월한 통찰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이 주장은 인간이 원숭이 같은 조상한테서 진화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찰스 다윈의 이론은 신성 모독으로 보였습니다. 진화론이 나오고 150년이 지났지만 미국에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전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싫습니다. 전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고 믿고 창세기가 지구의 역사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원숭이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진화론을 둘러싼 도보의 논쟁은 이미 심각한 사건을 불러왔다. 사건의 발단은 인간이 유인원 조상에서 진화형 과정을 그린 한 학상의 대형 벽화였다. 벽화는 과학실에 걸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몰래 떼어가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원 빌 버킹엄이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가 포함된 생물 교과서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다. 얼마 후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는 아수라장이 됐다. 교육위원회 회의는 보통 무미건조하죠. 두어 명이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수백 명이 회의장에 왔어요. 다들 흥분한 상태였고요. 동물원에 온 것처럼 정신이 없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황당하고 기괴한 기분이었죠. 그 사람들은 시민의 뜻과 교사들의 뜻을 무시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회의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과열돼 후회할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날 교육위원회 회의도 그랬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벌어진 논쟁은 지역신문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로리 리보는 도보에서 나고 자란 기자다. 몇몇 교육위원들은 창조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논쟁이 커질 걸 예감했어요. 정도는 몰랐지만요. 제가 그 일에 휘말릴 것도 알았죠. 로리 리보는 교육위원회 회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이 논쟁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리보의 아버지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사장이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자 전기회사는 전기 공급 중단을 통보해왔다. 그 다음 날 교회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큰 돈을 제시하며 방송 시간을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룻밤 만에 우리 방송국은 기독교 방송국이 됐고 아버진 독실한 신자가 됐죠. 리보는 1987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창조론을 생물 시간에 끌어들이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기사를 썼다. 한편 교과과정위원회의 버킹엄은 진화론의 의문을 제기하는 두 단체와 접촉한다. 하나는 미시간주에 위치한 법률회사 토머스 모 법률센터였다. 이 법률회사의 설립자 리처드 톰슨은 죽음의 의사 잭 해버키언을 기소하며 유명해졌고 자신의 법률회사를 신실한 이들의 창과 방패로 부르는 인물이다. 버킹엄은 개인 자격으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생물 교과서가 한쪽으로 치중된 걸 우려하는 시민으로서 말이죠. 그분은 교과서에 다른 이론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지적 설계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을 가르친다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추천해줄 책이 있는지 물어보자 톰슨 씨는 판다와 사람을 알려주셨습니다. 버킹엄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연구소도 찾아냈다. 지적 설계론의 선도적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연구소다.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지적 설계론에 대한 DVD와 책자를 보내주었다. 버킹엄은 자신의 시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이론을 발견한다. 판다와 사람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지적 설계론은 생명체들이 갑자기 지적인 힘에 의해 각각의 특징을 완전히 갖춘 채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물고기엔 지느러미와 비늘이, 새엔 깃털과 불이, 날개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디스커버리 연구소가 보낸 DVD에는 지적 설계론에 대한 갖가지 증거들이 있었다. 150 years ago, Charles Darwin transformed science with his theory of natural selection. Today, that theory faces a formidable challenge. Intelligent design has sparked both discovery and intense debate over the origin of life on Earth. And for a growing number of scientists, it represents a paradigm, an idea with the power to, once again, redefine the foundations of scientific thought. 하지만 버킹엄이 받은 자료엔 신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다. 생명체를 창조한 건 지적인 요인 혹은 지적인 힘으로 지칭됐다. 지적 설계론은 1980년대 필립 존슨의 적극적 옹호 덕분에 본격 등장했다. 전 다윈의 진화론이 지나치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처럼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빈약한 증거들로 짜맞춘 가공의 이야기예요. UC 버클리 법학대학원의 명예 교수인 존슨은 1991년 심판대의 다윈이란 책을 썼다. 지적 설계 논쟁의 기초를 마련한 책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진화도 사소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윈이 관찰한 핀치의 부리가 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지적 설계론의 기본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적인 요인이 개입한 게 분명합니다. 지적 설계론으로 무장한 빌 버킹엄은 도보 교육위원회로 돌아왔다. 버킹엄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다. 최종 통보를 하더군요. 저희가 요청한 교과서를 채택하려면 판다와 사람을 부교재나 공동교재로 인정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버킹엄의 제안은 기각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이 요청한 생물 교과서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판단은 밀려났다. 논쟁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몇 주 후 과학교사 버사스파 앞으로 판다와 사람 60권이 배달된다. 익명의 기증자가 보낸 선물이었다. 그리고 빌 버킹엄이 이끄는 도보 교과과정위원회는 교사들과의 상의도 없이 새로운 과학교육 방침의 초안을 마련했다.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초안은 6대3으로 통과된다. 확정된 과학교육 방침은 교사들이 고학년 학생들에게 1분짜리 성명서를 읽어주게 했다. 다윈의 이론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허점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적 설계론을 진화론의 대안으로 소개하고 판다와 사람을 참고하도록 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킹엄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교육위원들은 항의 뜻으로 사임했다. 태미 키츠밀러는 1분짜리 성명서를 듣게 된 고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였다. 그녀는 미 시민자유연맹에 도움을 청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와 과학을 뒤섞는 게 싫었고요. 학부모는 물론 학생, 교사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생겼다,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요. 물론 우린 돕겠다고 했죠. 2004년 12월 14일 태미 키츠밀러와 브라이언 림, 크리스티 림 등 학부모 11명은 펜실베니아주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보 교육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종교를 과학 수업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학부모 측의 주장이었다. 학부모 측의 변호를 맡은 건 미 시민자유연맹과 정교 분리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모임 필라델피아의 법률회사 페퍼 해밀턴이었다. 에릭 로스차일드는 평생을 기다린 사건이라고 말했었죠. 교육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건 빌 버킹엄에게 지적 설계론을 소개해준 토머스 모 법률센터였다. 재판 일정이 정해진다. 과학 교사들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는 서한을 교육위원회에 보내고 성명서 읽기를 거부했다. 과학 교사들이 성명서를 읽지 않겠다고 버티자 2005년 1월 18일 도보 지역 부교육감은 고학년 생물 시간에 들어와 직접 1분짜리 성명서를 읽었다. The Pennsylvania academic standards require students to learn about Darwin's theory of evolution and eventually to take a standardized test of which evolution is a part. Because Darwin's theory is a theory, it continues to be tested as new evidence is discovered. The theory is not a fact. Gaps in the theory exist for which there is no evidence. A theory is defined. (2005년 9월 26일) 펜실베니아의 주도 해리스버그에서 6주 예정으로 키츠밀러 대 도보 지역 교육위원회 재판이 시작됐다. 도보 교육위원회가 지적 설계론 방침을 만들어낸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Good morning to all of you. Are you prepared to open? Yes, I am. You may do so. My co-counsel and I represent 11 parents who are challenging the Dover Area District School Board's change to its biology curriculum. Dover School Board members announced their interest in the topic of evolution in starkly religious terms. They looked for a book that could provide a religious alternative to evolution, and they found one here in Of Pandas and People. They did everything you would do if you wanted to incorporate a religious topic in a science class and cared nothing about its scientific validity. Patrick Gillen, Your Honor, on behalf of the defendants in this action, the Dover Area School District and its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believed that intelligent design was not creationism. They knew what that was, the book of Genesis. They believed it was a legitimate educational goal to make the students aware of the existence of another scientific theory. Defendants' experts will show this court that intelligent design theory is science. It is not religion. This expert testimony will also demonstrate that making students aware of gaps and problems in evolutionary theory is good science education. It's good liberal education. 도보 재판이 시작될 무렵 진화론 교육에 대한 도전은 미국 수십 개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지적 설계론에 관심을 갖는 거물들도 많아졌다.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인 릭 센토롬은 지역 교육부에 지적 설계론 방침을 추천했다. 부시 미 대통령 역시 지적 설계론을 지지했다. 그는 두 이론을 모두 가르쳐 학생들이 논쟁의 원인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전역의 눈은 도보에 쏠렸다. 도보는 진화론 전쟁의 최전선이 된다. 과장하려는 게 아니라 전 진짜 그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과학 교육의 미래가 달렸다고 봤죠. 만약에 지적 설계론을 수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일도 막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사이비 과학, 사이비 수학 또는 사이비 역사를 수업에 넣을 수도 있겠죠. 과학 교육이 꼭 그렇게 협소하고 기존 이론에만 집착해야 하는 걸까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지도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판결을 내릴 사람은 존 존스 3세 판사였다. 처음 판사로 임명됐던 2002년 8월에만 해도
제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재판을 맡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존 존슨은 공화당 상원 의원 릭 센토럼의 추천을 받아 부시 미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였다. 판사가 되기 전 그는 펜실베니아 주류 통제위원회를 이끌었다. 개구리 그림에 저속한 손짓을 이유로 배드프로그 맥주의 판매를 중단시켰던 위원회다. 지적 설계론 옹호자인 부시가 임명한 판사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피고 측 변호인단과 전문가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도버 교육위원회의 방침은 상당히 온건한 것이었습니다.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라거나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피고 측이 주장을 잘 펼치기만 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장은 지적 설계론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이론이란 것이었죠. 진화론 논쟁을 가르치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 즉 원고 측에겐 고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지적 설계론 수업 중단 명령은 판사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배심원석은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작가들로 가득 찼다. 그중엔 진화론과의 인연이 특별한 사람도 있었다. 전 스스로를 진화론의 반대 증거로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은 제 고조부거든요. 지난 2000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를 쓰신 분이죠. 전 극작가고요. 그러니 진화가 거꾸로 된 거죠. 원고 측이 승소하려면 교육위원회 1분짜리 성명서가 종교를 옹호한다는 점이나 교육위원들에게 종교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판단도 부탁했다. 지적 설계론이 과학인가의 문제였다.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과학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판사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먼저 전문가 증인단을 구성했다. 그들의 첫 번째 증인은 버킹엄이 진화론으로 도배된 책이라고 부른 생물교과서의 공동저자 케네스 밀러 박사였다. Dr. Miller, what is evolution? Most biologists would describe evolution as the process of change over time that characterizes the natural history of life on this planet. And what was Darwin's contribution to evolution? Darwin pointed out that there's a struggle for existence,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He realized that those organisms that had the characteristics that suited them best in that struggle, those were the ones that would hand those characteristics dow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at therefore the average characteristics of a population could change in one direction or another, and they could change quite dramatically. And that's the essential idea of natural selection. 밀러 등 원고 측 증인단은 존스 판사에게 논쟁의 핵심들을 설명해 나갔다. 밀러는 진화론이 자연의 역사를 생명의 나무로 그렸다는 점과 수백만 년에 걸쳐 기존의 종들이 다른 종으로 진화해 새로운 가지들을 생성시켰다는 점, 이로 인해 미생물에서 핀치, 인간에 이르는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왜 다윈의 나무가 생명체들의 역사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확신할까? 지적 설계론을 반박하고 진화론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버 논쟁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새로운 증거들은 발견됐다. 논쟁을 보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멋진 걸 보여줄게라고요. 다윈은 생명체 공통 조상설을 뒷받침해줄 과도기적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거라고 믿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진화했다면 그 중간 단계 동물이 존재해야 한다. 물고기와 육상동물의 특징을 모두 갖춘 그 생명체가 멸종됐다면 화석이 남아있을 것이다.
1999년 고생물학자 닐 슈빈은 동료들과 함께 그런 화석을 찾고 있었다. 진화론 덕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석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지층의 연대와 암석층이 정확하면 중간 단계의 화석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린 물고기와 양서류의 중간 화석을 찾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최소한 35억 년 전 물속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비교적 최근인 약 3억 7,500만 년 전에는 원시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했다.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는 지금도 물과 육지 양쪽을 오가며 살아간다. 진화론을 확신한 슈빈과 동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북부 지역으로 탐사를 갔다. 북극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곳에 원하는 연대 지층이 있었기 때문이다. 슈빈 박사의 목표는 원시 어류에서 다리가 내달린 동물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줄 중간 화석이었다. 진화론이 맞다면 이 동물은 어류와 양서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탐사 시작 후 3년이 지나도록 학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화석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제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 돈이 거의 바닥나서 더 이상의 탐사는 힘들었죠. 그리고 2004년 그 해의 탐사 착수 사흘 만에 한 친구가 바위를 드러내다가 절벽에서 돌출된 작은 주둥이를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인데요. 조금 더 파내고 조금 더 바위를 드러내자 그게 동물 머리란 걸 알겠더군요. 3억 7,500만 년 전에 살았던 머리가 납작한 동물의 화석이었죠. 틱타 알릭이었다. 틱타 알릭은 이누이 쪽의 말로 얕은 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뜻한다. 틱타 알릭은 원시 어류에서 육상 동물이 진화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간 화석이다. 이건 3,800만 년쯤 된 물고기 화석인데요. 요즘 물고기들처럼 비늘과 등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양서류하고 비교를 해보죠. 양서류는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지 않고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습니다. 자, 머리는 납작하고 꼭대기에 눈이 있죠. 또 목도 있고요. 정확한 연대의 지층을 조사한 덕분에 저희 연구팀은 드디어 틱탈릭을 찾았습니다.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다 보시다시피 머리는 물고기하고 다르죠. 양서류처럼 납작하고 꼭대기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볼까요?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지느러미 안에는 뼈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깨, 팔꿈치, 팔목하고 상당히 구조가 비슷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 물고기가 살았던 시대에는 원시어류와 양서류의 특징을 함께 가진 동물이 있었던 겁니다. 틱타 알릭의 발견은 수백만 년에 걸쳐 한 생물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생명의 나무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틱타 알릭에 관한 논문은 도보 재판 기간 중에 작성됐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슈빈의 동료 고생물학자인 케빈 페이디어는 생명의 나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중간 화석 증거들을 제시했다. 거의 하루가 걸린 제 증언은 고생물 학자들의 연구 방식과 화석 증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공룡이 조류로 진화한 대표적인 증거는 시조새다. 시조새는 공룡처럼 긴 꼬리와 이빨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현대 새처럼 깃털을 갖고 있었다. 현대 파충류의 조상들은 포유류와 공통적인 조상을 갖고 있으며 이 동물은 오래전 멸종했다. 고래는 거대한 육상 동물이 진화했다. 육지에서 다시 물로 돌아간 것이다. 법정에 있던 기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걸 아는지, 왜 자신들은 그걸 배우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지.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학 수업은
점심시간 후 재개됩니다라고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더군요. 판사도 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판사와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도보 시민들은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유력한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명백한 과학적 법칙이 아니라 이론에 불과하죠. 우리가 원한 건 다른 이론도 언급하자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설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법칙이 아니라 다윈의 가설로 부르자는 거죠. 단지 가설이라고요? 그건 과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과학에서 가설이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Dr. Miller, would you agree that Darwin's theory of evolution is not an absolute truth? Well, I certainly would, for the very simple reason that no theory in science, no theory is ever regarded as absolute truth. We don't regard atomic theory as truth. We don't regard the germ theory of disease as truth. We don't regard the theory of friction as truth. We regard all of these theories as well-supported, testable explanations that provide natural explanations for natural phenomena. Should we regard Darwin's theory of evolution as tentative? We should regard all scientific explanations as being tentative, and that includes the theory of evolution. 과학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탐구합니다. 이미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전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미지의 것들에 대한 호기심은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를 발견하게 해준다. 다윈은 생물 종들이 유전 형질에 따른 자연 선택을 통해 천천히 진화해 왔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런 형질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유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20세기가 되자 과학자들은 유전에서 DNA가 담당하는 역할을 알아냈고 이로 인해 탄생한 유전학은 다윈의 이론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모든 생명체의 모든 세포는 염색체를 갖고 있다. 염색체는 빽빽하게 밀집한 DNA의 줄기들로 이루어지는데 DNA는 각 생명체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설계도다. 번식 과정에서 양쪽 부모의 염색체는 복제된다. 그리고 서로 섞여 새 염색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는 자손에게 염색체를 전해준다. 하지만 이 과정은 불완전하다. 번식 과정에서 DNA가 돌연 변이를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자손은 모두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된다. 자손에게 나타나는 돌연 변이는 무해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유해한 돌연 변이도 존재한다. 기형 날개가 그 예다. 종종 돌연 변이는 개체에게 이득을 준다. 새들이 싫어하는 맛의 나비와 비슷한 색으로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 예다. 자연 선택으로 인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다는 다윈의 가설이 나오고 약 100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새로운 형질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밝혀낸다. And therefore you could say that when modern genetics came into being, everything in Darwin's theory was at risk, could have been overturned if it turned out that genetics contradicted the essential elements of evolutionary theory. But it didn't contradict them. It confirmed them in great detail. 밀러 박사는 재판 1년 전에 발행된 한 유전학 논문이 다윈 이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 조상에 관한 부분이다. 그 논문은 인간과 유인원의 염색체를 조사했다.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의 세포에는 24쌍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유인원과 조상이 같다면 인간의 염색체 수도 같은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인간의 세포에는 염색체가 23쌍뿐이다. The question is,
If evolution is right about this common ancestry idea, where'd the chromosome go? Well, evolution makes a testable prediction. And that is that somewhere in the human genome, we ought to be able to find a piece of Scotch tape holding two chromosomes together so that our 24 pairs, two of them were pasted together to form just 23. And if we can't find that, then the hypothesis of common ancestry is wrong and evolution is mistaken. Next slide. 밀러는 염색체 숫자의 수수께끼도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인간 염색체의 구조에 숨어있는 진화의 증거를 추적하는 방법부터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유전 물질의 특이한 형태 혹은 DNA의 배열인 텔로미어란 것이 존재한다.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에는 센트로미어라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만약 돌연 변이가 일어나 두 쌍의 염색체가 들러붙었다면 염색체 형태에서 그 증거가 나와야 한다. 텔로미어가 염색체의 말단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센트로미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타나야 한다. 인간 염색체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인간의 염색체 수가 유인원보다 적은 이유가 설명된다. And if we don't find that, then evolution is in trouble. Next slide. Lo and behold, the answer is in chromosome number 2. All of the marks of the fusion of those chromosomes predicted by common descent in evolution, all those marks are present on human chromosome number 2. So the case is closed in a most beautiful way. And that is, the prediction of evolution of common ancestry is fulfilled by that lead pipe evidence that you see here, in terms of tying everything together. That our chromosome, formed by the fusion from our common ancestor, is chromosome number 2. Evolution has made a testable prediction, and it has passed. 진화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유전학 같은 새로운 과학의 등장은 생명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풀어주었다. 진화론은 모든 생물학을 뒷받침하는 뼈대입니다. 생물학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학문이죠. 약품, 농업, 산업에서도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 우린 진화론에 빚을 집니다. 진화론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죠. 진화론은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고 측은 진화론을 이렇게 검증했다. 지적 설계론도 비슷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제 피고 측 차례다. 피고 측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의 탈을 쓴 창조론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지적 설계론은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지적인 힘에 의해 창조됐다고 주장한다. 진화론 대 지적 설계론 재판은 펜실베니아의 소도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그리고 지적 설계론 지지자인 부시가 임명한 존스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